지난달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적게 팔렸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8월달은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일단 휴일도 많이 있고요. 여름 휴가도 겹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업 일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휴가철 앞뒤로는 자동차가 좀 많이 팔리고 8월달 휴가철에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주춤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개소세 인하 혜택도 줄어들면서 자동차 판매가 살짝 주춤해졌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8월 54,590대를 판매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52,897대를 팔았어요.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판매가 높아졌어요. 신차들도 늘어났고 그동안 발표했었던 신차도 반응을 꾸준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이죠. 바로 지지난달에 비해서는 판매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지난달에는 77,381대, 무려 8만 대 가깝게 차를 팔았는데 8월에는 확실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영업일수 축소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판매량은 높아졌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38,463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는 2019년 8월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11.3% 줄었습니다. 네, 일단 노후화된 모델도 많고 이제서야 신차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신차 효과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판매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아차 공장에 라인을 좀 개편하면서 이 물량 공급에 좀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GM은 2020년 8월 5,898대가 팔렸습니다. 갑자기 이 한 자릿수가 줄어들었죠.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GM은 이 판매량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6,411대를 팔았고요. 2020년 7월, 바로 지지난달에는 6,988대를 팔았습니다. 네, 엄청나게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때는 현대기아차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넘버3였던 한국GM보다 브랜드를 독립한 제네시스가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제네시스 브랜드는 2020년 8월 7,062대를 팔았습니다. 한국GM보다 많이 팔았죠. 일단 차종이 4개밖에 없어요. G70, G80, G90, GV80 요 4개로 7,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차 효과가 좀 줄어들어서 판매가 줄어든 결과기도 해요. G70과 G90의 신차도 곧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조금 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2020년 8월에 6,104대를 팔았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신차를 내놨을 때는 좀 분위기가 핫해요. 관심을 많이 받지만 이게 실제 판매량으로는 잘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차종별로 얘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는 2020년 8월 6,729대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쌍용차 걱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회사가 어렵다, 차도 안 팔린다, 신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달 판매량만 놓고 따지면 제네시스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GM, 르노 삼성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네, 확실한 신차는 없었지만 다양한 에디션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마케팅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누구보다 자동차를 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종별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가장 적게 팔린 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통계에서 언급되지 않는 차종들은 단종의 수순을 밟고 있다, 단종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i40, 현대차 엑센트 이런 차들은 일단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카마로 SS 같은 경우도 아마 수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르노 조에가 8대가 판매됐는데 아마 이 8대는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일반에게 인도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달에 신차가 공개되기도 했었던 기아차 스팅어 같은 경우 195대
를 파는데 그쳤습니다. 뭐 아직 신차 효과를 받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스팅어 마이스터가 막 출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스팅어 같은 경우는 다음 달 판매 실적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노 캡처, 르노 마스터 같은 차들은 뭐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실적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i30, 현대차 벨로스터, 기아차 소울, 쉐보레 이코넉스 뭐 이런 차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동차거든요. 나름의 장기들도 가지고 있는 차지만 이 한국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안 팔리는 차종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의 다양성을 위해서 저는 뭐 이런 차들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부터 살펴보시죠. 2020년 8월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현대차 그랜저는 뭐 여전히 1만 대 정도를 넘기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지난해 11월에 공개가 됐고 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 거는 12월 달부터인데 지금 꾸준하게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누적 판매 대수는 10만 2222대예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1년 동안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던 차가 소나타입니다. 2015년에 약 1만 5천 대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네, 과연 그랜저가 그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제 딱 4달 남았습니다. 9, 10, 11, 12 이 4달 동안 매달 13,000대 정도만 판매를 해도 그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2위는 현대차 포터고요. 7,118대가 판매됐습니다. 포터는 늘상 베스트셀링카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의 핵심 차종이기도 합니다. 뭐 EV 모델 이런 것들도 투입이 됐지만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새롭게 등장한 산타페가 소렌토를 앞질렀습니다. 산타페는 6,224대가 판매가 됐고요. 기아차 소렌토는 6,116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산타페 TM이 처음 나왔을 때는 10,000대가량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꾸준하게 그 판매량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일단 시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대안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들로 좀 판매가 넓어지면서 예전처럼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기아차 소렌토도 신차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9,000대, 거의 10,000대 가깝게 판매를 했었는데 3,000대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기아차는 뭐 소렌토의 수출 물량도 만들어야 되고 뭐 라인도 개편했다고 하고 카니발을 또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좀 판매가 줄었습니다. 지난 7월 1만 대를 넘겼던 아반떼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792대가 판매되는데 그쳤고요. 확실히 개소세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아반떼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반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N9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는 신차 효과도 다음 달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위는 카니발이 차지했습니다. 보통 신차를 출시하면 그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출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카니발은 미리 쌓아둔 물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622대 중에 약 4,000대 정도는 신형 카니발로 출고가 됐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라인을 돌리게 되면 다음 달에는 신형 카니발이 아마 소렌토보다는 더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카니발은 지금 사전 계약만으로 이미 올해 물량을 다 뽑아놓은 상태거든요. 이 물량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지가 기아차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4,595대가 판매됐고요. 팰리세이드는 4,433대, 제네시스 G80은 4,100대, 기아차 봉고는 3,996대가 판매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판매 실적표를 보시면 하락하는 그래프가 많죠. 지난 8월은 판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좀 흥미로운 차종들을 유심히 보면 QM6는 정말 끝물 중에 끝물이거든요. 그럼에도 판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탑10 안에도 여러 번 들어갔었습니다. 네, 오히려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는 다른 신차를 많이 내놨는데 가장 오래된 끝물이라고 하는 QM6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XM3 같은 경우 출시가 됐을 때 모든 B세그먼트 SUV를 압도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관심과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1717대를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1780대가 판매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도 판매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SM6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고 저희도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는 562대에 그쳤어요. 일단 르노 삼성의 얘기로는 원활하게 신차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출고 시점이 8월 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실적에는 아마 제대로 된 신차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매 실적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조사와의 차이점은 다른 제조사들은 신차 효과가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만 반짝 인기를 끌고 이게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뭐 대리점도 부족하고 판매 사원도 현대기아차와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그것에 앞서서 좋은 차를 많이 출시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달에 9월 판매 실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